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오늘장 주목하실 모멘텀 확인하시죠.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모멘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본다면 통신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투신까지 가담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강화되는 그런 시점인데 과연 통신주들의 이번 반등,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신주 수급이 강화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모멘텀이 될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워낙 탄력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후발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은 인상도 남겨지게 됩니다. 디스카운트가 됐다는 건 또 어떤 얘기인지 이 모멘텀 좀 알아볼게요. 네, 모멘텀 총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9,400원 정도의 배당을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 800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0원 정도 수준인데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 하반기에 대한 경제정책 밑그림이 제시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배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시선, 시장에서의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데 2분기의 실적은 사실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금 이번에 통신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그리고 애플에 대한 신제품 그런 출시 효과들도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로서는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낙폭 과대 효과인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과징금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단계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 구간이라는 세 번째 모멘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폭 과대돼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지 디스카운트는 이 의미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런 이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과징금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이동통신 영업 정지 처분 집행과 그리고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추가 제재를 9월달 말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신주의 경우에는 사실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통신주 클린업 트리오 3가지 종목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총 3가지 종목인데요. 다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K텔레콤이고요. 두 번째 기업이 KT, 세 번째가 LG유플러스입니다. 예. 자, SK텔레콤 확인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는 배당 금액이 컸어요. 그런데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나요? 그걸 계산하려면 주가랑 해서 좀 주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로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그 예. 현재 주가를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현재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같은 금액이라도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SK텔레콤 주가의 흐름은 사실 이제 KT의 주가나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주가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에 대한 수익률 그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당장에 대한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이제 배당에 대한 정책 수혜도 일단 예상이 되긴 하지만 네.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 쪽에서의 갤럭시 노트 4나 그다음에 애플 쪽에서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 효과들이 하반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당에 대한 그런 수혜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에 대한 그런 효과까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네, 주가에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SK텔레콤이나 통신주들이 올라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
그 외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대내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통신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기 민감주가 아닙니다.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네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 네, 맞습니다. 통신주. 예,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T네요. 네, 다음 기업은 바로 KT고요. 국내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다음에 KT가 지금 2위 통신 업체죠. 지금 KT의 경우에는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미래부에서 이제 3G 목적으로 할당받은 2.1GHz의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KT도 이번에 이제 LTE에 대한 용도 변환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3밴드 CA 서비스, 즉 LTE보다 4배 정도 빠른 이종 주파수 결합 기술이죠. 이거에 대해서 연내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도 역시 KT에 대한 한 가지 또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LTE 용도 2.1기가 GH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기가헤르츠죠. 기가헤르츠. 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인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비용이 적게 든다기보다는요. 이건 결국은 속도 차이입니다. 지금 네네. 이제 보면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 네. 속도 차이가 발생이 되죠. 결국 이제 스마트폰을 쓸 때 3G 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LTE 폰을 쓰게 되면은 3G 폰을 다시 못 씁니다. 그만큼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나 그다음 LG U+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할당된 데이터 이 주파수를 할당을 받았는데 KT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주파수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3밴드 CA 서비스를 상용화 같이 이제 SK텔레콤과 네네. 그다음에 LG U+가 같이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거죠. 원래 좀 악재 뒤처질 해소네요. 수 있는 악재 네. 해소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LG U+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LG U+입니다. LG U+는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영업 정지에 대한 뭐 전후 마케팅 집중 효과나 그리고 단말 마진 하락과 그다음에 펜텍 단말기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들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비용들이 과다하게 이제 2분기에 집중이 됐던 부분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고요. 이런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역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주 이 세 가지 트리오 가운데서 한 가지를 골라볼 텐데요. 아무래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 기업 모두 지금으로서 이제 뭐 시장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뭐 적절한 시점에서의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면 KT라는 기업이 지금으로선 가장 모멘텀이 좀 큰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T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KT에 대해서 총 세 가지 모멘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LTE 용도 전환이 가장 큰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 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LTE에 대한 용도 전환 효과가 뭐 KT의 향후 주가 추이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올 2분기죠. 2분기 이제 무선 사업 분야에서 30만 명 순 가입자의 증가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7% 정도 올랐고요. 지금 현재 이제 KT 제외하고는 SK텔레콤과 LG U+의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무선 통신 사업 부분에서 뭐 가입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KT는 이제부터 증가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선 통신 쪽 무선 사업 부분에서에 대한 뭐 성과가 지금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좀 뒤늦게 나타나면서 지금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한몫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뭐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제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 역시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그다음에 LG U+ 역시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 주요 수급 주체의 수급은 좀 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업체 대비했을 때 KT의 그 매수 효과 자체가 지금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8일 이후로 지금 매수세를 확인해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단 하루 빠짐없이 꾸준하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수급에 대한 모멘텀도 가장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멘텀 자체가 통신주의 디스카운트 해소 구간인데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세 종목 가운데서 특히 KT가 디스카운트가 확연하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그 홈런 종목으로 고르셨던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KT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지금 1.7% 오르고 있는 현재가에도 매수 공략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매수할 때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올해 이제 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다가 횡보 구간을 좀 거쳤습니다. 뭐 그 후에 7월달까지 7월 말까지 거의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7월 이제 거의 7월 2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위에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 즉 1.5%에서 1.7% 정도까지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 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조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보다는 계단식의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그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응하실 때는 역시 말씀을 드렸듯이 9월 달에는 리스크가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34,300원에서 34,700원 정도 간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접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 역시 이제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6,500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절한 단기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통신주 모멘텀 알아봤는데요. 전략 세워봤습니다.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KT, 단기적인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